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주혜인 기자. 네, 어젯밤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전주, 익산, 군산 등 서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낮 동안 잠시 그쳤다가 저녁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최고 150mm로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고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이번 주 금요일에서 주말 사이 잠시 그쳤다가 주말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부터 더위는 누그러집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0도, 군산 26도 등 어제보다 6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과 내일 서해상에 돌풍이 불고 내륙 지역에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항해하는 선박과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JTB 뉴스 주혜인이었습니다. 오는 8월 2년 10개월 만에 재개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후보자가 어제 선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로 100명만 참여가 가능한데 전북에서만 신청자가 1000명이나 되면서 이산가족들은 상봉 규모가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올해 85살인 김창석 할아버지. 18 나이에 전쟁을 피해 고향 황해도를 떠나 김제에 정착했습니다. 북에 남겨진 누님과 조카들을 만나고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 왔는데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형님이 또 연시가 많으니까 보호자를 해서 내가 보호자를 해서 가기를 다 해놨어요. 선물까지 다 사놨다도 못 말하네요. 김용국 할아버지는 상봉 행사만 기다릴 수 없는 안타까움에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고향 땅 황해도를 찾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돈 들여서도 갑니다. 돈을 내 돈을 들여서라도 가려운 게 있는 사람이. 전북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 대기자는 1000명가량, 전국적으로 5만 7천 명에 이릅니다. 2년 10개월 만에 오는 8월 다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고작 100명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80% 이상이 70대 이상인 상봉 신청자들이 생전에 가족을 만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 가고 싶고 지금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산가족 상봉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로또 당첨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산가족들은 상봉 행사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상봉 규모 확대와 정례화 등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완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배후 도시는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같은 정주 기반의 밑그림조차 없다 보니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조성공사가 끝난 국가식품 클러스터입니다. 50여 개 업체와 계약을 마쳤고 15개 업체는 이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조성해야 할 배후 도시는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 정주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입주한 업체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에서 다 기업 인원들을 인적 자원인들을 면접을 하고 취업을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실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인력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배후 도시가 조성되지 않으면서 추가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배후 도시 조성 사업이 식품 클러스터 마스터 플랜에 포함됐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4월에야 식품 클러스터 배후 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이다 보니 배후 도시 조성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식품문화시설이라든가 연구소, 대학 등이 입주해서 식품 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재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150개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서면 2만여 명이 넘는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군산 국가산단과 완주 산단이 분양에 큰 힘을 얻는 데는 정주 여건 확충 노력도 한 몫을 한 만큼 익산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함께 가장 크게 웃었던 정당은 정의당이었습니다. 전북에서 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정당 지지율로 지역 내 제1야당이 됐는데요. 호남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심상정 의원과 당선자들은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 정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호남 선대본부장이 2주 만에 다시 전북을 찾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민들이 정의당에게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88%를 지지해준 데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호남의 대한야당으로 지지해준 전북 도민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10년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 하에 내놓은 주옥 같은 공약들입니다. 그런 공약이 전북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도의회 비례대표와 지역구 3선 기초의원을 비롯해 모두 7명이 지방의회에 진출한 상황. 당선자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동료 의원들의 따돌림을 감수하고서라도 지방의회 내 특권과 갑질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척간도 명랑바다에서 12대 303의 승리를 이끈 의지로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에 이어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정당 가입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2,800여 명인 전라북도 당원을 한층 더 늘리고 도내 시군구 조직 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과 함께 해주시면 내일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이런 확신들을 만들어가고 향후 지방선거 때는 정말 도민들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자릿수의 지지율로 한층 자신감을 얻은 정의당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제1야당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남원시가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완주군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민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올해 초 사업을 시작한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은 승강장에 설치된 안내기를 통해 시내버스 도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로 남원시 내 5개 승강장에 설치됐습니다. 남원시는 버스 정보 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내버스 정보를 알 수 있도록 9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시각장애인의 민원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해 점자 민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점자 민원제도 안내책자에는 각종 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부, 점자 여권 발급 등 22가지 민원 사무 처리 절차가 수록됐습니다. 점자 민원제도 안내책자는 완주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장애인 복지관 등에 비추됩니다. 임실군이 제37회 임실국민의장 후보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접수합니다. 추천 부문은 문화체육장과 산업장, 효열장 등 5개 부문이며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현지 확인과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실 국민의 날에 시상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자동차 공장 폐쇄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군산에서 발행될 지역 상품권의 할인 판매를 지원합니다. 행안부는 오는 9월에 발행 예정인 군산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총 발행 규모액의 10%인 31억 원을 군산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군산에서만 쓸 수 있는데 군산시는 가맹점포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서울과 전주 등을 오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주 가는 하루 8차례, 서울 군산 간과 인천 전주 가는 하루 3차례씩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한 대당 승차 인원이 21명에 좌석마다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고 서울 전주 간 요금은 24,300원입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때 선거 범죄를 신고한 3명의 시민에게 98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3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해 400만 원의 포상금이 결정됐고, B씨는 시장과 시의원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21만 원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주민을 신고해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또 시장 후보의 자원봉사자가 인터넷 매체 발행인 겸 기자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하며 3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C씨에게는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8일 발열 등으로 입원한 뒤 SFTS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어제 오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미 전북에서만 4명이 진드기에 물려 숨졌다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해안가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나와 어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8일 전북 서해안에서 수거한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감염 시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높아서 어패류는 생식을 피하고 충분히 익혀 먹는 게 필요합니다.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송경진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10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형사 3부는 관련자들이 매뉴얼에 따라 송 교사를 조사한 것일 뿐 직무 범위를 넘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고 송경진 교사는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8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송 교사의 부인은 전북교육청 등이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며 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